안녕하세요. 문호성의 수학개론. 성공하려면 설득의 힘을 가져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예, 성공스쿨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하나 들어왔죠. 수사학과. 그러니까 수사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큰 비즈니스 오나 또 그 정치가 또 그 언론계에서도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최고의 설득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어떤 핵심 그 어, 심리학 플러스 여기 이제 수사 거기에다가 이제 합쳐진 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요? 현대 와서 과학적으로 설득의 과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로버트 치알딘입니다. 로버트 치알딘이 이분 있죠? 로버트 치알딘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이는 꽤 드셨어요. 1945년생이니까. 그래서 이 설득의 그 심리학을 이 수사학을 아주 근대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실사례들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득의 심리학 2, 설득의 심리학 3까지 나왔다가 이제 쭉 책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초전 설득이라는 그러니까 설득 전에 미리 설득해 놓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또 책을 내서 지금 아주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수사학의 2400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가져왔던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신 요 로버트 치알디니의 그 사례 중심으로 수사학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뼈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뭐요? 로고스. 두 번째 어떻게요? 파토스. 세 번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수사학의 삼각형. 이것은 뭐 몇천 년이 흘러도 아마 그 이상의 이론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이제 설득의 로버트 치알딘의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실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의 심리학을 6가지 법칙으로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동영상으로도 16분짜리 나와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으로 설득의 심리학의 6가지 큰 법칙 그것을 알아보고요. 다음부터 제1법칙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이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나하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훨씬 설득이 쉽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 상호적인 어떤 부분에 그래서 호감을 갖는 사람 그럼 호감이 있다라는 것은 매력 자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 자본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좀 그리고 관계를 좀 평소에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마스크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마스크가 품절이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줄 서면서. 바로 이게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몸소 처음 했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공기가 없어지면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희귀성에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것이 있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을 때 피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면 훨씬 설득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권위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요. 말하는 화자, 그 에토스가 있죠?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과 권위와 지위와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어린애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교황이 얘기하는 거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전문의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해도요. 일반 사람들은 다 믿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권위를 확보하려는 어떤 부분에서 권위가 없는 분들은 제3자의 권위가 있는 분을 끌어쓰는 호일러 법칙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호일러 법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일관성의 법칙. 자, 일관성의 법칙은 뭐야? 한번 내가 어떤 것들에 꽂히면 그것을 쭉 고집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어떻게? 채식이 최고예요. 무조건. 다이어트도 채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게 만병이 육식에서 나온다고 하고 이게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니아는 삼성전자를 쭉 합니다. 애플의 매니아가 쭉 일관되게 갑니다. 이게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꽂히느냐.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브랜드 파워.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거를 그죠?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습관적으로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전략이 되겠죠. 그죠? 네. 다섯 번째,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저 상호성의 법칙하고 그 좀 같은데요. 상호성 법칙은 호감도를 높이는 어떤 부분인데 그 기브앤테이크예요. 상호적인 내가 주고받고에 대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쉽게 거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5번의 호감의 법칙은 상대방이 아주 그냥 좀 여자 입장에서도 그쪽 송중기 같은 그런 남자 만나면 이미 그냥 외모에서 호감을 갖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또 자기하고 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호감을 갖는데요.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은 호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동조하는 미러링법이 있습니다. 이제 동조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 제가 저희 와이프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호감의 법칙을 좀 써서 빨리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건 뭐냐면 남들이 다 해요. 천만 관객이 다 봤대요. 그럼 왠지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냥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남들이 다 상식화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그 공인돼서 증거로서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 만류인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증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법칙의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거 지식의 확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배울 텐데요. 자, 여기 다음 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하려면 설득의 과학적 이해를 하고 내가 이 과학을 갖다가 이 머릿속의 틀에 넣을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마인드법입니다. 마인드맵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마인드맵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이 설득이라는 어떤 부분에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설득이라는 거를 딱 씁니다. 그리고 그거와 유관된 거를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자, 설득을 잘하려면 그래, 권위가 있어야 돼. 말의 힘이. 또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호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적 증거 법칙이 있대. 그 다음에 상호성의 법칙이 있대. 일관성의 법칙이 있대. 그 다음에 희귀성이 있대. 그리고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뭐가 또 필요하대. 이런 식으로 또 학문적으로 어떻게 입증됐대.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제 시냅스 이론에 이렇게 지식의 가닥을 치듯이
이렇게 해야 기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운 학문들은 이렇게 내가 해보는 겁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브레이밍 스토밍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같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뼈대, 큰 줄기를 먼저 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호성의 법칙을 1법칙으로 배웠죠? 예, 아까 얘들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무료 시식회, 이게 우리 그 할인매장 가면 이제 찍어 먹기 하잖아요. 그럼 꼭 먹고 나면 이게 꼭 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식당 나올 때 이제 사탕 하나 주고받으면 팁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희귀성의 법칙이었죠. 여기 이제 통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는 블루오션이야. 레드오션이 아니야. 요거는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명품백 같은 거죠. 그죠? 이건 아무나 찾는 게 아니야. 니까지 게 어떻게 너 구입,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이거 없애겠다. 그럼 어떻게? 그때 사는 겁니다. 바로 우표 같은 거. 그죠? 이게 마감이에요. 이게 완전히 요번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럼 이제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감 전략입니다. 마감 전략. 이건 홈쇼핑에서 많이 쓰죠. 그죠? 네. 경쟁 심리를 갖다가 부추겨요. 홈쇼핑에서 아주 아이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찬스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스 이거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귀성은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청개구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반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나가고요. 권위의 법칙도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보면 이제 헬리코박터 이렇게 딱 위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그리고 딱 어텐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게 어떻게? 윌에 들어가 있는 메스틱이라는 원료가 있다. 윌 광고 딱 하면 뭔지 몰라도 전문적이고 권위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론 힘을 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적인 것을 좀 고급화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뭐 교황께서 얘기하셨어. 요번에 누가 이렇게 이제 권위인분이 얘기했어. 이제 권위의 설득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감의 법칙이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매력자본. 매력이 있으려면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나가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또 뭐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호감은 어떻게 스타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그 스타들을 갖다 해가지고 이 스타들의 하루 일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어디 살더라 뭐를 먹더라 무엇을 주로 좋아하더라 이제 호감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사회적 증거는 간단하죠. 천만 관객이 아까 봤다. 다수결이야.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선대했어. 그럼 너는 안 할래? 너 바보 될래? 이런 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왠지 그거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유행입니다. 유행. 그리고 요번에 베스트셀러가 됐대. 그럼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일관성의 법칙 있죠? 내가 주로 이제 매니아들 내가 주로 가는 백화점 거기서 이제 VIP 대절 받으면 거기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는 거죠. 브랜드 파워. 이렇게 가지치기. 그럼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어떻게 해야 브랜드가 높아진다.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상호성에서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 기브앤테이크의 요소는 뭐다.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지식의 확장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실은 저는 공학도인데 이렇게 인문학이다 다양한 어떤 학문을 어떻게 익혔냐 바로 이 마인드맵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공부를 하게 되면 해마가 작동이 돼서 장기교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는 힘을 갖고 있고 이 뼈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뼈대 줄기에 잎이 붙여가면서 지식을 다른 걸 하게 되면 서로 통합적인 어떤 융합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지식이 강화되고 자기 분야가 아니었던 부분도 확장돼 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마인드맵 공부를 제가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그 1, 2, 3학년 때 이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애가 공부하는 학습하는데도 굉장히 책 한 권 읽더라도 책을 주제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한 권을 갖다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큰 입학 사정관 때라든지 이런데 도움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루두루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교육학으로도 넘어가고 이게 부자학으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문학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과로도 다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앞으로의 교육은요. 문과, 이과 이렇게 벽치기 공부가 아닙니다. 통합되는 겁니다. 정보가 수평으로 흐릅니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나누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나누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